자, 오늘은 조선 중기 회화 신사임당 그림과 그 다음에 김명국의 달마도 이렇게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는 그 앞서 이제 이전 시간에 설명을 한 대로 아주 다양한 화풍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신사임당의 초충도인데, 자, 초충도에서 초는 풀초, 그리고 충은 벌레충, 곤충 충자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그림에 자, 나비와 그리고 뭐 수박, 이거는 지금 수박입니다. 자, 수박 그리고 쥐가 지금 앞에서 갉아먹고 있죠. 자, 요런 모습들을 아주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인데, 자,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의 어머니죠. 율곡이의 어머니가 되고, 그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초충도,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초충도라는 주제를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잘 그린다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초충도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제 섬세하게, 그리고 채색의 그런 농도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표현을 했었던 화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재료는 종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선지의 그 종이를 말합니다. 화선지를 여러 겹을 배접을 해서 조금 두텁게 만듭니다. 두텁게 만들어서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게. 자,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진한 채색을 이제 여러 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두꺼운 종이에 수묵진채. 자, 수묵. 물과 먹. 그러니까 검정색 먹도 사용을 하고 진채, 진하게 채색한다. 그러니까 수묵으로도 하고 진하게 채색해서 표현하는 기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작품은 조선중기 화가 김명국이 그린 선종화이다. 자, 선종화라는 거는 종교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거는 불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그 여러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선종, 교종과 선종.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건데, 자, 교종은 교리를 중시하는, 참선보다는 교리를 중시하는, 이론을 중시하는 그 종파고,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보다는 참선을 중시합니다. 수행을 하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게 선종인데, 이 선종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자, 이 이제 기법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거침없이 한 붓에 표현해서 이 사람을 그렸다. 자, 이거는 간필법이라고 합니다. 자, 간필법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자, 간필법으로 이 사람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6세기경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소림사에서 9년간 수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자, 선종의 창시자, 중국 선종의 창시자다. 자,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도 사람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 자, 앞에서 제가 정답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김명국의 달마도입니다. 달마를 그린,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달마입니다. 달마를 그림, 달마 그림입니다. 달마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마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자,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그린 달마도인데, 자, 선종을 전파한 달마 대사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다. 자, 초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상화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린 그림이 초상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도 상반신까지 나오겠죠. 이제 가슴팍 밑으로까지 상반신까지 나오는데, 자, 요거를 초상화라고 하고, 내가 내 모습을 그린 거는 자화상이라고 하죠. 그죠? 자화상.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초상화인데, 자, 힘차고 간결한 최소한의 붓터치로 형태를 표현하였다 해서 감필법이라고 합니다. 자, 최소한의 붓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게 아주 작게 표현을 했다.
자, 필법 자체를 아주 최소한만 표현을 했다고 해서 간필법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뭐 채색을 한다거나 선을 딴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뭐 연필 스케치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단숨에 그립니다. 흰 여백에 그냥 먹을 묻혀서 단숨에 그림을 그리는, 자, 그런 그림의 종류인데, 자, 보시면은 먹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자, 여기 그 검정색으로 이제 요 표현된 부분이 이제 진하게 그 표현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하게 표현된 부분,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농도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달마라는 인물을 표현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도 사람입니다. 불교 선종을 창시한 사람이고 남인도 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보리달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사람인데, 원래 왕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서 9년 동안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게 되게 이제 그 실제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아직도 이제 분분한데, 아무튼 그 9년간 수련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 어느 경지에 이제 이르른 사람이라고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보시면은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합니다. 눈이 굉장히 크죠. 자, 이게 이제 부리부리한 이유가 수련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수련을 하다 보니까 졸음이 계속 쏟아졌다고 합니다. 졸음이 계속 쏟아져서 이게 이 사람 스스로 눈꺼풀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이제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 잘라내서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눈이 크게 표현이 된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기 이제 그림은 요 두 가지만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 작품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넘어가기 전에 문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속 인물은 하가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첫 번째 작품은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번에 배울 작품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렘브란트라는 그 바로크 시대 화가입니다. 이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밝고 어둠의 그런 표현이 아주 명확한 그 강한 명암 대비를 표현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작품의 이제 공통점은 밑에 지금 답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제 쓰다가 아마 이게 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나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거는. 자, 내 모습을 내가 보고 그린 자화상. 자, 그러면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자화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공제 윤두서라는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자, 이거는 국보 제240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단정하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표현하였다. 자, 그리고 수염. 자, 수염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했죠. 자, 이런 수염과 피부 결의 묘사가 섬세하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섬세한 이런 표현들을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이렇게 조금씩 묘사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공필법이라고 합니다. 공필법. 자, 그래서 이 공필법을 활용한 공제윤두서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전신사조가 드러난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신사조라는 얘기는 인물화를 그릴 때 대상의 외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정신까지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전신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 윤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문신이자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명문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핏줄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증조부고,
가 조선시대 문인인 고산 윤선도라는 분이시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외증손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자, 그래서 그 아주 이제 화려한 그런 인맥, 이제 가족, 이게 그 가문을 타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당쟁 때문에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삶 자체도 좀 힘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관직도 포기하고 이제 따로 이제 나와서 살게 되는데, 그 형제들도 이제 좀 그 모함도 당하고 이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일찍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좀 이제 적적하게 좀 힘든 그런 일들을 가슴속에 안고 살다가 좀 이른 나이에 죽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죽기 이제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이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조선 후기 풍속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속화라는 거는 인간의 생활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요 지금 밑에 작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풍속화를 누가 그렸냐라고 물어보면은 김홍도나 신윤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자, 김득신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이제 두 명의 대가에 좀 가려져서 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이 작품은 좀 유명합니다. 파적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파적도라는 그 작품의 뜻은 봄날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그런 순간을 확 깨트려서 뭔가 일이 일어난 그런 순간인데, 자, 이 파적도는 사실 그 정식 명칭이 제목이 야묘도추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야묘도추라고도 하는데, 이 야묘도추라는 뜻은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보시면은, 자, 고양이가 병아리를 지금 한 마리 물었습니다. 보시면은 병아리 한 마리 물고 지금 주인을 보면서 약간 약 올리는 듯이 도망치고 있죠. 도망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두 이제 내외가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곤방대로, 지금 이게 담배 피는 곤방대죠. 곤방대로 잡으려고 지금 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국보제 1987호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종이에다가 수묵 담채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아주 연한 채색으로 그린 풍속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도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김홍도 작품은 우리가 워낙 많이 봐서 사실은 다 아는 작품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서당도, 자, 서당의 모습을 그린, 그때 당시 학교죠. 모습을 그린 그 서당도고, 자, 이때 그 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학년제가 아니었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년이 이렇게 나눠져서 같은 나이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자, 서당 같은 경우에는 무학년제입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없이 그냥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서 이렇게 지금 그 갓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댕기를 메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고, 자, 그렇게 섞여져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린 거고, 자, 옆에 보시면은 그 어느 이제 행사 장면입니다.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중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구도를 짜서 인물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 원형 구도를 깽 하고 깨트리는 아이가 이 엿장수죠. 엿을 파는 아이. 자, 그래서 요 지금 김홍도의 작품 특징은 배경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인물 중심으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주제 자체가 주로 이제 평범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그림들보다 훨씬 더 한국적 그 정서가 많이 묻어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의습이라는 거는 옷자락인데, 그런 의습을 표현할 때도 아주 힘차게 선이 이제 뭐 굵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붓질들이 주로 많이 보여지는 게 김홍도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이 그 김홍도 작품들은
단원 기몽도라고 합니다. 기몽도의 호가 단원인데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단원 풍속도첩에 다 수록되어 있는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신윤복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기몽도와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렸었던 신윤복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윤복의 대표작들 중에서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작품은 실제로 지금 명화 패러디할 때 이 작품을 주제로 패러디한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 글을 보시면은 달빛 어두운 삼경. 자, 삼경이라는 거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뜻합니다. 자, 이 삼경에 이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자,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는 석가탄신일이나 정월대보름을 제외하고는 통행금지가 걸려 있었답니다. 밤에. 자,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인데, 자, 요 남녀가 이제 회동을 했습니다. 만나서, 자, 그 다음 글을 보시면은 두 사람 마음, 두 사람만 알겠지 라는 뜻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이미 지금 마주보고는 있지만 이미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데이트하는 모습인데, 자, 이 그림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달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달 모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달 모양은 보름달이나 이렇게 초승달인데, 자, 이건 지금 위쪽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되어 있죠. 눈썹처럼.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신윤복이 잘못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천문학자에게 의뢰를 했더니 그때 당시 때 이 달 모습이 실제 이랬답니다. 자, 이게 1793년 이제 8월쯤에 실제로 부분 월식이 일어났었던 때라서 실제 달 모양이 요렇게 보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진짜 8월 며칠쯤 그렸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정이 될 수 있는, 이 달 모양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독특한 경우가 됐는데,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분월식 질문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음 장면에서 기몽도와 신윤복의 이제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몽도와 신윤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기몽도랑 신윤복은 주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기몽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표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일상생활을 아주 해학적으로, 자, 재미있게, 그렇게 좀 즐겁게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한 주제들이 주로 이제 많았고, 자,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의 풍류적인 생활상, 이렇게 뭐 이제 먹고 즐기고 기생들과 그런 이제 풍류적인 생활상을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경 표현에 있어서는 배경은 주로 이제 생략을 많이 했던 게 기몽도의 작품입니다. 자, 기몽도는 배경을 생략하고 주로 인물 중심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다시 가보시면은 배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과 인물을 함께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신윤복입니다. 다른 작품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거보다 자세하게 채색을 많이 해서 표현한 작품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섬세한 배경 묘사가 두드러진다. 자,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기몽도의 이제 색깔로 봤을 때는 주로 서민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화려함보다는 좀 더 이제 소박한 그런 느낌의 담채, 연한 채색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신윤복을 이제 보면은 신윤복은 이제 양반이나 기생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진하게, 아주 화려하게 진채로 표현한 것들이 많다 라고 이제 비교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몽도의 이제 필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선 같은 경우에는 절로묘라고 해서 갈대가 마치 부러진 듯한
그런 이제 힘차게 꺾어서 표현하는 그런 묘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늡니다. 이제 김홍도는 이제 굵고 힘차게 그리는 반면에, 자, 신윤복은 섬세하게 표현할 게 이제 많았기 때문에 철선묘라고 해서 철사처럼 가느다랗고 이제 아주 섬세한 그런 선으로 일정한 굵기로 표현을 하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선 중기 시대 이제 초충도부터 지금 조선 후기 풍속화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 조선 후기를, 지금 조선 후기에 우리가 나오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건축물까지, 공예랑 건축물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